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 모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직후 폐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유족은 의료사고라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서가 저희에게 전달됐고 결과는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나 기타 이후의 감염으로 인해 폐혈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진단 지연 및 처치 소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징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료과실이 인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의료분쟁원 조정 절차는 권고사항이라 조정을 병원에서 거부하면 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분쟁원의 감정 결과가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인데 유족들은 수술 직후 사망한 어머님의 사망 원인을 지금 의료사고로 보고 계시거든요. 자,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변호사님? 네, 우선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의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제 의료 손해 사이에서 결과 발생에 대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그렇죠.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는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라든가 혹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이러한 조정 절차를 먼저 선행해서 이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가 가져서 이제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불성립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별개로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 조정이 성립된 것은 아니고 조정원에 이제 감정서만 있는 사안이라서 이제 의료과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소송 절차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지금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그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사고 감정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의료 과실이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요? 네, 우선은 이제 소송 절차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의료 과실이 있는지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 이제 감정 신청을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신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의료조정원에서 제출한 이제 감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 외적으로 진행된 감정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참고 사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를 뒤집고 이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이제 실무상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인정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러면 의료분쟁원 조정 절차를 만약에 병원이 거부해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합의에 따라 가지고 조정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15일 이내에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조정이 불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정 결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개로 이제 소송 절차를 아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조정에서 해결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극심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제 민사소송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그 경우에 의료분쟁원의 감정 결과가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정 결과 자체는 좀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의료 분쟁이 아니라 재판상에 이루어진 감정 신청에 따라 가지고 법원은 이제 의료 과실 존재 여부와 상당 인과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감정 신청 단계에서 어떠한 부분을 감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잘 받기 위한 내용들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잘 준비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료소송 진행 시에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의료 소송 자체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환자 쪽에서 이제 의료 과실에 대해서 정보를 못 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신체 감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을 미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감정 신청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실제로 뭐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일반 시민이 저도 알고 있는 게 의료소송을 이기는 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의료소송 승소율이 뭐 많이 적은 편이에요. 어때요?
예, 네. 이제 일각에서는 의료 소송을 하면 거의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네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이유 자체가 이제 의료 소송에 대한 이제 정보 비대칭성, 의료기관은 이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제 환자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입증 책임을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인에게 일반 상식에 근거를 해서 이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행위 전과 의료행위 전에는 없었던 손해가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을 했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입증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증 책임을 이제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10년 정도 통계치에 따르면은 의료 소송이 전부 승소한다거나 혹은 이제 일부 승소한 경우에 승소 확률을 따졌을 때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안 받아들여지는 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네요. 54% 정도면. 네. 그러니까요. 참 어쨌든 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